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부동산 때문에 세금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세금 문제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예, 부동산 세무 문제 하면 참 전에 그 세간에 아주 이슈가 됐던 단어가 있죠.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예, 부동산 명의신탁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울에 A라는 본사가 있고요. 지방에 또 지점이 있습니다. 자,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지점이 있는데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자, 먼저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립주택을 취득하기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 법인 입장에서. 그래서 연립주택 세 채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면서 연립주택 명의를 종업원 명의로 취득을 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하지 않고 종업원 명의로 취득을 했는데 세무상 문제 있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 문제 없었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 국세청에서 알 방법이 없죠. 법인이 연립주택을 취득했는지 종업원이 취득했는지 법인 신고서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당장은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종업원들이 퇴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퇴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종업원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주택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법인 명의로. 법인 거니까 가져와야 되는데 자, 종업원 명의만 종업원 명의로 되어 있지 원래는 회사 거니까 그냥 가져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냥 가져오게 되면 무상으로 가져오게 되면 증여가 돼요. 증여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증여세 부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검토한 결과 양도의 형식을 빌려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양도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종업원이 회사에 법인에 이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죠. 양도 대금도 이 법인이 이 개인한테 지급한 것으로 통장에 자금을 입금을 해줬고요. 자, 양도한 것처럼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예, 국세청 조사관들의 레이더망에 발견이 됐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눈치를 챈 것이죠. 어떤 혐의를 가지고 눈치를 챘느냐? 자, 이 필체가 세 건의 연립주택 양도 계약서가 이 세 건의 필체가 동일인의 필체인 것이 조사관들의 레이더망에 걸렸고요. 이 동일 필체라는 것이 의심스러운 것을 좀 느끼고 이거 좀 탈세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을 한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유능하지만 그중에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은 국세청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도 국세청에 19년간 근무할 당시에 거의 그 대부분의 세월을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세법이라든가 회계학 지식이 없이는 이 기업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무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세무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조사위원 자격증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고요. 옛날에 그 과거에 부기시험 불합격해가지고 지방으로 쫓겨간 직원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공부 안 한다고 이렇게 지방으로 쫓겨가고 또 자격증 취득 안 했다고 불이익 받고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공무원, 세무 공무원들은 공부를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시스템이 어느 그 공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2,500억을 들여서 아주 슈퍼컴퓨터를 도입해서 엔티스라고 아주 슈퍼컴퓨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그 빅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세를 하려고 조작을 하다 보면 이 빅데이터라든가 또 국세청 시스템에 의해서 또 아주 유능한 국세 공무원들의 레이더망에 걸려서 이 촉감에 걸려서 세무조사를 받게 돼서 아주 세금 폭탄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업체의 경우에 이 법인의 경우에 명의신탁이 의심이 돼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이 회사는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어떤 처분을 받게 됐을까요? 세금 폭탄을 맞게 됐는데요. 자, 이 회사는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서 이 법인은 법인세를 추징당하게 됐고요. 법인이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징하게 됐고 또 그 대표자가 그 이익 금액을 가져간 것으로 봐서 상여처분해서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 것이죠.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엄청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는 명의신탁을 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법무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요.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시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법인 등기하실 때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지 세무상은 이렇게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